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로우의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이고요. 11시 55분, 12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흥하해운인데요. 이날 2023년 10월 중순경에 이렇게 상한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가 만들어진 다음 날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거래할 때 자, A의 경우입니다. 이건 B의 경우고요. 어, 어떻습니까? 상한가가 만들어진 다음 날 A의 경우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확률이 높겠습니까? B에서 거래하는 것이 확률이 높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주식의 모양, 차트의 모양, 뭐 이렇게 상한가를 내고 장대 양봉을 내는 것들은 거기다가 세력이 그 주도자가 그 주식을 움직이려고 하는 주도자가 만들어낸 궤적이죠. 그래서 이런 궤적 속에서 그 세력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세력의 마음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향후 주식을 예측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에 좀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뭐 앞에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마 그런 것들을 모으면 아마 세력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A와 B에서 어떤 것이 더 수익 내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A죠. A에서 더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좀 막막한데요.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차트를 길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네. 길게 봤습니다. 길게 봤더니 2022년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있었고 주가가 내린 다음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은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요. 자, 결론적으로 이게 거의 몇 개월이냐면 거의 1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1년 가까이 주식을 사 모았다. 라고 본다면, 이제 결과론적인 건데, 여기에서 주식을 팔고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주식 수가, 주식 수에 비해서 유동주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만 시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이 최대한 모집해도 15%입니다.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7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실제 이날 일어났던 요 상한가요. 요날은 시가가 그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1,800억입니다. 1,880억 정도 됐고요. 1,880억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요겁니다. 요거요. 1,880억 정도 이루어졌는데 1,880억이니까 요날도 보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리라 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날은 얼마가 거래가 이루어졌냐면 거의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유동주가 움직이는 주, 그러니까 세력이 최대한 매집할 수 있는 주가 7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여기 1,100억을 거래가 됐던 1,100억을 거래하면서 매집했던 것을 다 팔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 팔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날 주식이 분명히 다 못 팔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여기서 매집한 것을 못 팔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어느 시점에선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장이 7월 중순경부터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장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이 급락을 하면서 어,
이제 이 세력들도 어느 시점까지 끌어올려서 쌍봉을 만들고 쌍봉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팔아내기가 개인들한테 팔아내기가 좀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00억인데 1100억 갖고 다 못 팔았겠다 하고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분명히 여기는 요 부분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겠죠. 개인한테 던지고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이 이상으로 안 올라가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세력이 올렸으면 세력은 이 부분에 가면 자기들이 핸들링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핸들링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서 핸들링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핸들링을 할 때 실제 여기에서 못 팔은 것들을 일부 팔아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 팔아낼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보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한가 만드는 날 거래량이 좀 적어요. 적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갭상승을 하죠. 갭상승을 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은 좀 더 앞에서 못 팔은 물량을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날 아침에 시가가 시작이 되고 이제 빠졌다가 그러니까 시가가 형성될 그 주가는 시가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 이제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량이 생겼어요. 이거 제가 분봉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보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면 어느 날이냐면 그 날이 바로 이 11월 네, 어,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 잘 안 보이네요. 3분봉으로 볼까요? 네, 10월 19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환절기라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10월 19일 날입니다. 10월 19일 날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그 팁이 좀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없고 실제 높은 가격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세력은.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 갭상승을 하고 이제 시가가 이제 8% 정도 갭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을 하고 그러면 밑에서 뭐 있는 사람들도 8% 이상 올라갔으니까 매도 세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치솟았다가 다시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네.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음봉으로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집니다. 좀 더 이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그죠?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이 최대의 거래량보다 좀 더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요. 자, 터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충분히만 팔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터진 삼분봉에서 이렇게 터진 이 처음에의 거래량 터진 고점, 이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그죠? 많이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좀 넘기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던 거고요. 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내려와도 주가는 다시 한번 부양을 시켜서 높이 간 다음에 주가는 높이 간 다음에 높은 가격에서 세력이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을 때 다시 이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에, 매수를 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산다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더니 10%. 하루에 정확하게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10% 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10%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굉장히 쉐이킹을 하죠. 움직입니다. 움직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세력이 의도한 대로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접근하면 안 되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한다면 이 가격,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공간이 있죠. 아까 일봉에서 보면 어느 쪽이냐면 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은 개인이 많이 물려 있다고 그랬고 일봉에서요. 이 부분은 좀 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 만들었던 요날 만들었던 제가 여기 그래서 그러는데 빼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날 만들었던 고점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거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 때문에 상한가가 이루어진 A날, 이날, 제가 A라고 명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날이 수익을 내기가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B날은 왜 여기 B날 다음 날, B의 경우 상한가 만들어진 다음 날, 왜 주식을 접근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주식을 팔고 쌍봉을 만들어서 더 팔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건이 그래서 충분히 못 팔았어요. 이건 뭐 거래 대금을 보고 그다음에 현재 유동량을 보면 유통 주식 수를 보면 다 이해를 하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못 팔고 내려왔으니까 한 번은 팔고 내려오겠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 번 팔고 내려왔죠. 그죠? 한 번 팔고 내려왔어요. 그럼 두 번째 올리면 주식을 많이 팔 필요가 없죠. 이것도 거의 1,800억이고 1,000억이니까 여기서는 한 번만 더 팔면 주식은 더 팔 게 없는 겁니다. 세력이. 뭐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주식을 높이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갔느냐? 주식을 여기서 일부분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쥐고 있는 주식 수가 적어요. 주식 수가 손에 쥐고 있는 주식 수가 적다는 얘기는 핸들링하기가 마음대로 핸들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00%다 쥐고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일부 팔았기 때문에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올라가고 내려온 거죠. 내려오고서 다시 상한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상한가가 이날 나왔으니까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상한가 나왔네. 그럼 거래할까 말까라고 봤을 때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한번 거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봉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다 팔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여기선 설거지라고 보는 거죠. 설거지에 걸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설령 이 첫날, A의 첫날에 좀 우리가 물렸더라도 이건 기회가 좀 있죠. 그죠? 한 번 더 팔아야 되니까, 높은 가격에서.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세력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여기서 물리면 그대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좀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날 상한가 올라간 날이요. 이날 제가 펜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요날 상한가 들어간 날의 거래량 요거죠, 그죠? 요날 상한가 들어간 날의 거래량이 요겁니다. 거래량 차이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나죠, 그죠? 요 거래량하고 요 거래량을 보면 2배 가까이 나요. 왜 거래량이 많아졌을까요? 왜 많아졌냐면 여기는 상한가를 아주 직행을 해서 빠르게 올라간 거고요. 빠르게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팔 시간이 없었죠. 그죠? 팔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홀딩하고 있어라. 팔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래야 여기 올라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분봉을 뜯어보면 이 분봉은 아마 이런 모양이 됐을 겁니다. 한번 핸들링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갈 때 이 물량들, 그쵸? 이 물량들을 좀 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졌고요.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분에 쉽게 주겠죠. 개인들이 쉽게 받아가지고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날 나머지 물량을 더 합쳐서 팔아버리고 내려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앞으로 향후 본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혹시 이 주식이 좀 더 간다면 이 2,400, 2,580원 이 지역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이런 유동 주식과 거래량 그다음에 상관관계 앞과 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좀 뭐 이거보다 좀 복잡한데 지금 한 일부분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그럼 네 말이 맞냐? 네 말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어느 카페냐면 바로 이 카페입니다. 한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카페 분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추천 종목을 보시면 알겠고 추천 종목에 대해서 추천 종목 수익률을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12.7%, 뭐 4.6%, 28%, 24% 전부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카톡에 오셔서 한번 좀 보시고요. 추천 종목도 받으셔서 거래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사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한가 다음 날 가능한 거래 종목, 가능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가능한 날, 가능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분석의 방법을 다양한 분석의 방법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렇겠구나 맞아. 해서 그런 생각을 자꾸 쌓이면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쌓이면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저하고 같이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